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총선이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선거 없이 무혈 입성, 복불복 금배지라 불리기도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총 금배지 수는 300개입니다. 이 중 지역구 몫이 253개, 비례대표 몫이 47개입니다. 이 47개 금배지를 놓고 지금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민희 아나운서님, 네. 대바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국회의원을 왜 더더욱 복불복 금배지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자질이나 능력, 인품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해서 아닐까요? 예, 일단 큰 틀에서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순번이 이렇게 오락가락 서문시장의 그 납작만두 뒤집듯이 자주 바뀌니까 그야말로 막판에 누가 당선권에 내 순번이 들어오느냐의 복불복이라는 말이 맞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안정권 순번이나 아니면 간당간당 턱걸이나 사실상의 당선권 바뀌냐 이 문제인데요. 미래통합당은 당선권 안에서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하고 또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등 큰 내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 사실 이번 총선의 각 당 비례대표 추천을 보건대 기준은 직능별 전문가와 고매한 인품, 출중한 자질보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과 복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21대 국회 비례대표는 어쩌면 역대급 짬뽕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헌정사상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의석만 노려 정당 투표만 노리는 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투표 용지만 48cm로 역대 최장이며 무려 35개 정당이 뛰어들었다고 하죠. 전자개표관이 수개표를 해야 해서 지역구 개표 결과 발표 이후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선거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계약이고 거대 양당이 꼼수에 꼼수가 난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일 15일을 의미하는 1번에 5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판, 4판 등 숫자를 이용한 홍보 방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명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입니다. 1번 신현영, 2번 김경만, 3번 권인숙, 4번 이동주, 5번 용혜인, 6번 조정훈, 7번 윤미향, 8번 정필모, 9번 양원영, 10번 유정주, 11번 최혜영, 12번 김병주, 13번 이수진, 14번 김홍걸, 15번 양정숙, 16번 전용기, 17번 양경숙, 18번 이경수, 19번 정종숙, 20번 정지영. 다음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식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1번 윤주경, 2번 윤창현, 3번 한무경, 4번 이종석, 5번 조수진, 6번 조태용, 7번 정경희, 8번 신원식, 9번 조명희, 10번 박대수, 11번 김예지, 12번 지성호, 13번 이영, 14번 최승재, 15번 전주혜, 16번 정운천, 17번 서정숙, 18번 이용, 19번 허은아, 20번 노용호. 다음은 호남에 기반을 둔 민생당입니다. 1번 정혜선, 2번 이내훈, 3번 김정화, 4번 김종구, 5번 장정숙, 6번 이관승, 7번 최도자, 8번 황한웅, 9번 서진희, 10번 한지호. 다음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입니다. 1번 최연숙, 2번 이태규, 3번 권은희, 4번 김근태, 5번 최단비, 6번 김도식, 7번 안혜진, 8번 김윤, 9번 김예림, 10번 사공정규. 다음은 젊은 진보정당 정의당입니다. 1번 유호정, 2번 장혜영, 3번 강은미, 4번 배진교, 5번 이은주, 6번 박창진, 7번 배복주, 8번 양경규, 9번 이자스민, 10번 한창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입니다. 1번 김진애, 2번 최강욱, 3번 강민정, 4번 김의겸, 5번 허숙정, 6번 주진형, 7번 한지양, 8번 황희석, 9번 이지윤, 10번 김성회. 참 많기도 하죠. 방금 호명한 60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 제21대 국회 비례 금배지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줄 한 번 제대로 서면 가문의 영광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여론조사 3% 미만 정도의 정당 비례대표 명단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비례대표의 각 정당의 TK 여성 파워가 눈길을 끕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더불어시민당에는 정종숙 후보, 미래한국당에는 한무경, 조명희, 서정숙, 허은하 후보가 20번 안에 들었습니다. 이 최연숙 국민의당 후보는 아예 비례 1번을 받았고요. 최일임 우리공화당 후보도 비례 1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들 모두 당선 가능 순번에 있고요. 제21대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종숙, 허은하, 최연숙, 최혜림 네 후보와 이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슬아슬한 번호라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40%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 비례대표 이 정당 투표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그 지지율의 좀 3분의 2 정도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온다면 예. 저는 좀 당선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대구 출신의 정치인들은 많았어요. 근거지는 대구가 아니고 예. 이제 타지에 있다가 학력만 그 대구 경북권인 거죠. 예. 그런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에서 계속 3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가 저희 활동 주 무대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정치인들이 저는 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우리가 또 발굴도 하고 또 그것들이 또 어떻게 실현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다. 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진보 정당에 많이 들어가서 그 당의 어떤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혁신하는 이런 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TK 유권자들께서 다 함께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입성할 수 있도록 투표 꼭 해주시고 한 표 한 표가 저희 그 미래한국당을 살린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시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적인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망도 많이 하시고 예. 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진심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저희 보수 정당이 제대로 국민께 우리가 이렇게 뛰고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역할 좀 해드리고 싶고 4년 동안은 저희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존심 상하는 조국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존심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일에 중점적으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지금 악법이 생겼던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저도 함께 힘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미래 새 정치 만들어가는데 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신인으로서 보수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 예. 원래 정치에 꿈이 없었고요. 예. 38년 동안 계명대학교 동산 빼놓으면서 간호사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여러 전염병을 대하면서 별다른 개선이 되지를 않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희생과 사명감 이런 걸로 이제 버티는 일종의 국가 이제 위기 대응 체계가 예.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빨리 갖춰져야지 국민의 안전이 보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실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의사로서 여기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하시고 그렇게 민생에 직접 뛰어들어가셔서 국민을 직접 만나고 이런 실용적인 정치가
제가 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한 사회 구현이 제가 또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민의당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59년의 제 삶 속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간호사로서 이제 근무할 때 아픈 이들의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치료하면서 아픔이 벗어날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간호관리자 업무를 또 수행하면서 병원의 간호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만들고 정비하고 직원들과 함께 또 간호 조직을 또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제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새 아이 엄마고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뭐 국유화나 배급제나 허가제 이런 게 이제 시행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동기가 저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제가 참여했다는 그 행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공화당이 가는 길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애국 투쟁의 그 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건강하고 발전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제가 역량과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저 이제 지도부에서 저를 이제 1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되셨고요. 이제 그때 이제 대중 언론에서 말하는 그 탄핵 사유와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탄핵 사유가 너무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직접 나가봤더니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이 너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정반대의 사실이라는 걸 알고 태극기 집회를 계속 아이들과 같이 참여를 했어요. 제 머리 색깔이 좀 노랗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설 제의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단에 7월 달부터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연설을 했거든요, 연단에서.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3년 동안 투쟁을 했지만은 이제 그 어떤 제도권의 언론도 우리에 대해서 보도해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그 투쟁이나 어떤 우리 좌파 정권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서 제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권 아닌 국회로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이제 동기가 생겼죠. 목적 의식이.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TK 출신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우선 순번에 전면 배치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인물 면면을 봐도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복불복 비례금배지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아 4.15 총선 뉴스는 다음 주 방송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꼭